안녕하십니까. 실전경매 노하우 64번째 시간 앤손입니다. 지분경매라 하면 막연하게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 보통이죠. 지분경매의 경우는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토지의 모양이나 경제적인 가치를 많이 고려하셔야 합니다. 또한 고려할 사항 중에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자, 이 내용은 강의와 사례를 통해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공유 지분을 낙찰받으셨을 때 낙찰 이후에 이것을 협의에 의해서든 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에 의해서든 자, 이것을 분할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또 공유 지분은 여러 가지 주의하셔야 될 내용이 있는데 입찰할 때 어떤 내용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분 경매를 낙찰받은 이후는 어떻게 할 건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낙찰을 받았다면 상대방 소유자가 또 있죠. 여러분이 지분으로 낙찰을 받았으니까 경매 대상이 아닌 나머지 지분 소유자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과 결국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해서 분할하는 것이 가장 좋죠. 자, 상대방이 아주 많은 사람이라면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의 상속자가 있고 또 그중에는 외국에 나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협의가 쉽지가 않죠. 자, 상대방이 외국 가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이 협의에 의해서 처리한다는 것은 아주 많은 시간을 요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공유자, 소유자 중에서 외국 주소가 되어 있는 그런 물건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예 입찰을 포기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낙찰을 받고 협의에 의해서 이것을 해결하면 좋은데 협의라는 것은 그 협의해서 분할한 협의안과 또 이것을 토지 같은 경우에 어떤 쪽으로 협의를 했다라는 그 협의안 그리고 그에 따르는 지적도면 이것을 군청에 신청해서 분할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어떡하느냐? 그러면 재판으로 가야 됩니다. 재판은 공유물을 분할을 해달라는 소송이죠. 자, 이 소송은 결국 판사가 결정을 할 텐데, 자, 이렇게 소송으로 가는 것은 자, 토지 중에 좋은 부분, 나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욕심이 똑같아서 이왕이면 좋은 쪽을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서로 양보를 안 하고 결국은 재판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재판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뭐 주장을 하고 또 판사의 판결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제시하는 그 분할안이 역시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것은 형식적 경매로 가야 됩니다. 자, 이 형식적 경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배우셨죠. 자, 현실적으로 분할이 안 되니까 이것을 팔아서 돈으로 나눈 것이 형식적 경매이죠. 자, 그래서 파는 것이 바로 경매라는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보통 경매라는 것이 채권 채무 관계의 해소를 위한 것인데, 자, 이 형식적 경매는 채권 채무의 해소가 아니고 공유물을 분할해서 돈으로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형식적 경매로 가도 특별히 문제가 될 게 없죠. 여러분이 투자하신 금액 이상으로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배당을 받으시면 될 겁니다. 또 하나, 그 이전에 재판으로 갔을 때도 여러분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될 게 없죠. 어떤 물건을 하든 여러분들은 될 수 있으면 거부하는 쪽으로 가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사실상은 토지를 오래 갖고 있었던 원래 소유자에게 불리한 쪽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형식적 경매까지 가는 것을 각오하고 길게 재판을 건다면 결국 여러분들이 유리한 쪽으로 결론을 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제 토지에 대한 것인데요. 만약에 건물이라면
건물 같은 경우는 지분으로 낙찰받았을 때 어떻게 할 건가? 토지는 최종적으로 이게 분할이 가능한데 건물은 분할이 가능한 것도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여러분이 2분의 1 지분으로 낙찰을 받았다면 이것은 분할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내 지분을 상대방에게 팔든지 상대방 지분을 내가 사든지 아니면 팔아서 돈으로 나누든지 또는 그 상태로 그대로 임대를 주든지 자, 이런 방법 여러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은 빨리 해결하는 쪽이 대부분일 테니까 팔거나 사거나 아니면 처분해서 돈으로 나누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아파트나 빌라가 아니고 자, 근린상가처럼 좀 규모가 큰 건물이라면 근린상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 2, 3, 4층이 있을 수도 있고 한 층에도 여러 개의 호실이 있을 수가 있죠. 역시 그것을 잘게 쪼개서 역시 분할하는 방법으로 소유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공유의 형태로 갈 수도 있겠죠. 자, 사전에 아파트 같으면 분할이 안 되니까 상대방이 어떤 지경에 있는지 경제적인 능력이 어떤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상대방을 만나서 미리 그 의중을 떠보고 결론을 내시면 될 테고 근린상가 같은 경우는 분할을 하거나 아니면 구분 소유로 공유를 하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공유를 하거나 이렇게 가면 될 테니까 조금 선택의 폭이 낙찰자 입장에서는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 낙찰받은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러한 내용을 실제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료를 보실까요? 자, 경기도 양평에 토지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자, 830여 평방미터가 경매로 나왔고요. 자, 처음에 7,300 감정에 최종적으로 8,500에 낙찰된 사건입니다. 자, 이것이 좀 특이한 사례인데요. 등기부를 보면 제가 이 토지에 대해서 미리 옛날에 조금 경매 나왔을 때 기억이 납니다만 옛날에서 아주 오래는 아니죠. 2005년도에 이것이 지분으로 경매가 나왔었고 그때 현재 지분 소유자 주식회사 주원이 이것을 낙찰을 받았었습니다. 자, 낙찰을 받고 대략 2년 정도 자, 이 지분 낙찰에 대한 상대방, 경매 대상이 아닌 그 공유자와 분할에 대한 어떤 협의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자 결국은 낙찰받은 주식회사 주원에서 경매를 신청한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지분을 낙찰받고 협의되지 않고 소송으로도 결론이 나지 않자 이것을 공유물 분할 경매라는 형식적 경매로 이것을 정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낙찰되면 지분권자들끼리 그 지분율에 의해서 낙찰 대금을 돈으로 나누는 그런 분할안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죠. 자, 다른 사건을 한번 볼까요? 자, 성남시에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토지와 건물 전체가 경매입니다. 지분 경매가 아니고 전체가 경매고요. 감정가 5억인데 최종적으로는 취하됐네요. 자, 그런데 여기 이 소유자와 채무자 그리고 채권자를 보면 조금 이상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소유자, 채무자,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소유자입니다. 자, 경매를 소유자가 자기 아파트를 경매를 신청했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결국은 공유물을 분할하기 위한 경매라는 겁니다. 자, 아래쪽에 등기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내용을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등기부를 보시면 최초에 두 사람의 소유였죠. 아마 부부가 아닐까.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에 대한 지분이 이 경매로 낙찰을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낙찰받은 사람은 2분의 1 소유를 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경매 대상이 아닌 사람, 배 씨의 2분의 1과 낙찰받은 사람 2분의 1 간에
여기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제시를 했었는데 협상이 도달하지 않자 결국은 경매로 이것을 공유물 분할이라는 경매, 형식적 경매로 이것을 처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형식적 경매에 대해서는 강의 초반에 제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건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닌 단순히 이것을 정리하기 위한 경매라는 것. 경매의 형식을 빌려서 공유물을 정리하는 단계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건을 볼까요?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에 주택이 경매가 나왔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건물은 전부가 경매 대상이고 토지는 지분이 경매 대상입니다. 자, 건물은 낙찰자가 전체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건물은 지분이다. 그러면 이게 어떤 내용인가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겠죠. 자, 이것이 3억 2,900에 경매를 시작하여서 최종적으로는 2억 2,400에 낙찰됐는데 자, 토지가 왜 지분인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자, 일단 그림을 지적도를 좀 보겠습니다. 다시 볼까요? 자, 여기서 그림이 조금 작아서 제가 확대를 좀 시키려고 하는데 확대가 잘 안 되네요.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이것이 경매 대상인데 자, 도로가 제가 간단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지적도를 보면 여기 지금 지적도가 아니 나와서 제가 사전에 본 지적도는 이렇게 여기에 골목이 없었습니다. 여기 지금 골목이 없었는데 사실은 뒤에 토지에 교회가 있는데 맹지가 되죠. 그런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대지가 경매 대상인 토지에 포함됐었는데 자, 뒤에 있는 교회가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분을 교회 소유로 넘겨받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전체 토지를 이걸 분할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경매 대상인 것은 도로를 뺀 골목길을 뺀 나머지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지분 경매이긴 하지만 대지 자체가 지분 경매이긴 하지만 도로를 뺀 나머지 특정된 위치에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구분 소유적 공유이고 낙찰자는 건물은 전체를 소유하고 대지는 지분이라 하더라도 특정된 위치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대지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안심이 된다면 정상적인 금액으로 낙찰을 받으실 텐데 자, 그런 내용을 모르고 이것을 낙찰받으려면 뭔가 찝찝하니까 낙찰을 못 받든지 아니면 금액을 낮추고 결국 낙찰받는 게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되겠죠. 그래서 지분 경매는 그 내막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건을 말씀드리죠. 자, 이것도 없애고요. 다음은 서울 강남구 포위동에 큰 빌딩이 경매로 나온 사건입니다. 자, 경매가 큰 빌딩인데 전체가 경매 대상이 아니고 토지와 건물이 지분으로 경매 대상입니다. 자, 이것이 2006년도에 12억으로 경매가 시작됐다가 결국 취하가 된 사건인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등기부를 좀 볼까요? 자, 위치가 좋은 상업지역의 5층 건물입니다. 주로 업무용으로 쓰이고 있는 건물로 나타납니다. 자, 많은 임차인들이 들어와 있고요. 자, 등기부를 보시면 건물은 4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각자 지분 소유이죠. 토지도 역시 지분 소유로 되어 있는데 자, 이 중에서 한 사람 김 씨의 지분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대략 35%, 건물은 100분의 35라는 기록이 나오고요.
토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은 없는데 토지도 역시 지분으로 경매 대상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만약에 정상적으로 경매에서 낙찰받는다면 이것을 빌딩을 분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협의에 의해서 일정 층수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거나 아니면 각 층마다 잘개 쪽에서 각 층마다 일부 지분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가거나 아니면 팔거나 사거나 또는 재판으로 가서 재판에 의해서 분할을 하거나 그것도 안 되면 최종적으로는 이것을 경매로 가서 형식적 경매에 의해서 공유자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아파트 빌라 같은 경우는 보통은 처분하는 쪽으로 되겠지만 이렇게 집합 건물화 할 수 있는 큰 빌딩은 잘게 쪼개서 집합 건물 할 수 있다면 그런 방식으로도 분할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분 낙찰자보다 기존의 소유자들이 더 불리한, 불안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잘 활용하시면 지분 경매에서도 충분한 수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지분 경매로 낙찰을 여러분들이 받으시려고 한다면 그 전에 유의할 사항을 몇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분 경매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이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지분에 있어서 공유자가 아주 많다면 상대해야 될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중에 외국 나간 사람이 있다면 협의라는 것은 아주 어렵겠죠. 그래서 공유자가 많을수록 여러분들은 이 분할이나 협의가 힘들다라는 것을 미리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유자들의 경제력이 중요합니다. 지분 경매에 있어서 공유자는 우선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죠. 이것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고 또 경제적인 가치를 떠나서 보존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면 경제적인 능력이 된다면 당연히 우선 매수권을 행사해서 자기들 소유로 하려고 할 겁니다. 우선 매수의 가능성은 잘 드러나지가 않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공유자, 경매 대상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어떤 경제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지 대략 그 사람이 사는 주소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쉽게 말씀드리면 서울의 강남권의 아파트에 오랫동안 살고 있다면 나름대로 경제력이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식으로 상대방의 경제력을 판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공유자들 중에 일부가 가족이 아닌 사람이 있다라면 가족끼리 간에는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어느 정도 대화가 잘 된다고 봅니다만 가족이 아닌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이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딴소리하는 억지를 부리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다면 차라리 입찰 전에 이런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먼저 만나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유자 간에 많은 가족이 있을 때 이게 보통은 이 상속받은 거일 가능성이 큽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상속자 중에서 이복 형제도 많이 있었겠죠.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섞여 있다. 물론 이거 판단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간혹은 임야나 그 전답 같으면 동네에 가면 이복 형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 역시 공감대가 형성이 잘 안 돼서 협의에 의해서 분할하는 게 조금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죠. 또 있습니다. 아까 외국 얘기도 했습니다만 공유자가 지방에 거주하고 있다면 공유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고 있다면 역시 협의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만약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많은 대화 과정을 거쳐서 설득하고 또는 협박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서 분할안이 만들어졌다면 빨리 서류를 작성하시고 또 인감도 받으시고 지적 청약하시고 이제 본격적인 행정 절차를 밟아 나가셔야 되는데 공유자가 많을 경우에 될 수 있으면
그 공유자들 중에서 대화가 통하는 대표자를 선정해서 여러분들이 주로 그 사람과 대화를 이끌어 간다면 좀 쉽게 결론을 유도하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분할이 일단 협의가 되면 분할로 정리를 하면 되는데 분할이 되지 않을 경우는 결국은 재판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재판으로 갈 때 여러분들은 미리 많은 걱정을 합니다. 자, 어떤 주장을 해야 되나? 나에게 불리한 분할안이 나오면 어떡하냐? 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에게 불리한 분할안이 나오면 거절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걱정하시는 것은 여러분보다 다른 그 상대방이죠. 원래 토지를 갖고 있던 원소유자가 더 많은 걱정을 합니다. 그것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이고 그 지상에 그 조상들의 분묘가 있다라면 그들은 잘못하면 불효자가 되죠. 자, 그런 측면에서 낙찰자인 여러분이 더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느긋하게 돼야 됩니다. 자, 투자한 여러분은 최종적으로 그 토지를 소유하지 않아도 돈만 손해나지 않는 또는 적당한 이익이 나오는 선에서 돈만 찾아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경우에 따라서는 고집을 피우다가 그 토지를 형식적 경매로까지 넘어가서 전체 소유권을 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 느긋하게 하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공유물권은 이해관계가 협의가 금방 끝나지 않으니까 많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 또 금전적인 여유. 지분 같은 경우는 대출이 안 되니까 일단 금액이 전액이 여러분이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여유가 있어야 된다. 자,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 역시 이러한 내용으로 사례를 좀 더 설명을 할까 합니다. 자료를 보실까요? 서울시 송파구에 건물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좀 오래된 사건인데요. 2003년 사건이고, 자, 토지와 건물이 지분 경매입니다. 자, 이것이 2005년 7월에 5억 5천에 감정이 됐었고, 자, 최종적으로는 3억 200에 낙찰된 사건입니다. 자, 여기 그림으로 보시면 코너죠. 자, 코너에 있는 3층 건물로 보입니다. 자, 아래쪽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4분의 1이 경매 대상이라는 기록이 나오고요. 또 전체적으로 많은 임차인들이 영업하고 있는 그런 건물로 보입니다. 자, 등기부를 좀 보겠습니다. 등기부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자, 상속을 받은 3명의 소유자가 있고 그 중에 한 사람의 지분 4분의 1이 경매로 나온 거죠. 자, 여기 김 씨의 지분이 경매 대상이라는 겁니다. 자, 청구 금액은 아주 적네요. 자, 어쨌든 이것이 낙찰되어서 자, 경매 대상이 아닌 나머지 사람들과 낙찰자 간에 이것을 어떻게 분할하느냐의 문제인데 결국 이것을 상속받은 것이니까 최종적으로 이것이 소송으로 가서 판사로부터 분할을 받거나 아니면 그것까지 제대로 인정이 안 되어서 경매로까지 갔을 경우에 이 상속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무척 불안해할 겁니다. 결국 경매 최종적으로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까지 가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봐야죠. 그런 측면에서 낙찰자는 많이 유리한 겁니다. 자, 그래서 좋은 쪽의 청이나 유리한 조건으로 분할을 요구해야 되겠죠. 자, 그렇지 않으면 최종적으로는 경매로 가야 될지도 모르니까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지분을 보신다면, 자, 내가 어떻게 이걸 정리할 건가, 상대방이 좀 억세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상대방이 낙찰자인 여러분에 대해서 더 많은 걱정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분 경매는 시간적인 여유, 경제적인 여유만 있으시다면 충분히 투자하시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건을 보겠습니다. 자,
경북 의성군의 농지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보이시죠? 그런데 지분 경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금액 자체는 590감정 410만 원 낙찰. 자, 이렇게 조그만 땅이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58분의 4라는 지분이 경매로 나온 사건입니다. 자, 아래쪽의 내용을 좀 볼까요? 자, 토지 등기부를 보시면 많은 상속인들이 있죠. 자, 이것이 평수가 크지는 않고 금액 자체도 작습니다만, 자, 어떤 토지는 또 토지 보상 중이라는 기록도 나오기도 합니다만, 자, 어쨌거나 이것을 낙찰받았을 때는 적은 평수든 금액이 미미하든 여러분들은 어쨌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정리하는 것이 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정리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죠. 자, 그리고 등기부를 보면 이 소유자의 일부는 국적이나 현재 주소가 외국으로 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자, 이쪽에 보시면 미국 사람도 있고 주소가 오스트레일리아 아주 먼 곳에 있는 사람도 있죠. 과연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여러분들이 협상을 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낙찰가보다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는. 자, 그래서 지분 경매는 이렇게 누가 지분 소유를 가지고 있느냐까지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건을 볼까요? 자, 다음은 역시 경상북도 성주의 농지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1634평방미터의 농지 지분 경매입니다. 자, 2,400에 감정이 됐었고요. 920만 원, 아주 저렴하게 낙찰이 됐죠. 대체로 지분 경매는 정상적인 물건에 비해서 최소한 한 20-30% 정도 가격이 더 떨어진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자, 이것이 이 두 필지가 각각 지분 경매로 나왔는데요. 그 지분의 내용이 대략 7분의 3이 경매 대상인 걸로 보이네요. 자, 여기 보시면 배 씨가 경매 대상인데 배 씨가 7분의 3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 필지가 경매 대상이고 또 이 필지가 각각 지분일 경우에, 자, 이 7분의 3이라면, 자, 한 필지를 전체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소유권을 달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자, 이 전체적으로 합해서 지분으로 1,500평방미터 정도가 낙찰자의 소유가 되는데, 자, 두 필지 합해서 1,500평방 정도가 낙찰자의 소유가 되는데, 요거 한 필지 전체가 1,340평방미터입니다. 자, 그러면 지분으로 낙찰 받은 다음에 각 두 필지를 지분으로 소유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필지를 전체적으로 내 소유로 달라고 하고 나머지 모자라거나 남는 부분은 서로 정산하는 쪽으로 정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게 서로 좋은 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토지가 번지나 위치가 비슷한 가까이 있는 걸로 봐서는 크게 토지의 가치가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여러 필지 중에 한 곳으로 몰아서 지분권자가 낙찰자가 정리하는 쪽으로 이것을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 사건을 말씀드릴까요? 자, 경기도 군포시의 임야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좀 작은 지분인데요. 자, 여기가 개발 제한이라는 내용은 나오고 장래의 가치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당장은 크게 효용이 있는 그런 땅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전체 중에 20분의 4 지분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등기부를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등기부를 보시면 상속을 받은 땅이고 많은 상속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속자들의 주소가
어디인지, 지방이나 외국에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은지, 또는 나름대로 재산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이런 걸 또 판단을 하셔야 되겠고, 또 하나,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분을 낙찰을 받으시면, 자, 어쨌든 지분 소유자가 되는데, 나머지 경매 대상에서 제외된 지분권자들이 혹 다음에 또 경매를 당할 가능성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지분을 낙찰받고 큰 금액이 아닌 내용을 그냥 계속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가, 자, 다른 사람의 지분이 만약에 또 경매가 나온다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공유자 우수 매수를 신청할 수 있죠. 자, 이때 여러분들이 공유자 우수 매수를 이용해서 자, 나머지 땅을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라면, 자, 이것은 아주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현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건뿐만 아니고 경매 대상이 아닌 다른 소유자가 혹시 근저당 가압류에 의해서 앞으로 경매로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 이것까지도 검토를 하시라는 거죠. 자, 그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길게 봤을 때는 아주 훌륭한 투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지분 경매는 여러분들이 낙찰받은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분할하느냐. 만약에 주택을 지분 경매로 받았다면 거기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문제. 자, 전체 경매가 아니고 지분 경매로 임차인을 내보는 문제가 중요하고요. 또 이것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여서 수익을 발생할 때까지 많은 시간, 노력,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미리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매 대상이 아닌 나머지 지분권자를 사전에 만나서 그 사람이 경제적 능력이 어떤지, 어떤 의중을 갖고 있는지, 해결할 의사가 있는지를 충분히 조사해야 됩니다.